네, 자,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세액공제에 이어서 세액공제에 우리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까지 정리했었죠. 근로자, 근로소득 세액공제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이제 근로자에만 해당이 됐었고, 자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소득자,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종합소득이 있는 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보험료 세액공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가 시험이 많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우리가 좀 이것도 별로 외울 건 별로 없는데, 예, 우리 실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보험료,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기부금, 요 네 가지가 참 많이 다루어지는 세액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소득자에게 이 네 가지는 거의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다 해당이 되죠. 보험료 하면 어떤 것인가, 어떤 세액공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는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근로소득자.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 보험료 하면은 자동차 있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니까 자동차 보험 하나는 들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 한번 읽어볼게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입니다. 예.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소득자가 가입을 했으면 보험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거. 이 보험료 세액공제는요, 여기 보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에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소득 요건, 나이 요건을 따지는 게 기본공제 대상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구분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서로 세액공제 공제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보시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납입액의 15%이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납입액의 12%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역시 보험료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아까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납입액의 12%, 15%로 나누어집니다. 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한도는 각각 100만 원이다. 한도 각각 100만 원. 자, 보험료 세액공제 중요한 것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모두 적용한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만 해당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의료비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것도 역시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 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다 그랬는데, 기본공제 대상자 해놓고 가로 속에 있는 걸 보세요. 나이 요건하고 소득 요건에 제한이 없다 이랬어요. 예.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이긴 했는데 기본공제가 해당이 없었던 인적공제에 해당을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사람도 뭐는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은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직계 비속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직계 비속이다 그러면은 소득이 없으면서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20세 이하면은 대학교 1, 2학년이죠. 맞나요?
예. 고등학생인가요? 아. 그러면 대학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학교. 대학생이면은 지금 만 20세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이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 인적공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직계 비속 자녀의 의료비는 뭐예요?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면은 다 해주는 거예요. 나이나 소득 요건을 안 따지기 때문에 기본공제, 인적공제를 못 받았어도 기본공제 대상자라면은 아까 저쪽 그림에서 이 테두리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해준다 이거예요. 여기 소득 요건 따진다고 그러는데 소득 요건, 나이 요건을 안 따진다 이 말입니다. 소득 요건, 나이 요건을 안 따진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소득도 없고 소득도 있다고 볼까요? 예, 소득도 있고 나이도 60세, 만 60세가 안 됐은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의료비는 대준다 이거예요. 의료비는 세액공제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 얼마나 해줄까? 조금밖에 안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잖아요. 세액공제 얘기 한번 볼까요? 일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의 15%, 본인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의 역시 15%, 난임 시술과 관련된 의료비는 20%, 이렇게 해서 일반 의료비와 본인이 대상 의료비의 15%이고 난임 시술비는 대상 의료비의 20%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상 의료비라는 게 뭐냐? 2번부터 한번 볼까요? 일반 의료비 2번, 3번, 4번에 있는데 여기입니다. 2번, 3번, 4번.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본인 등의 의료비. 자, 해당 거주자, 소득자를 말하는 거죠. 중증 질환자, 자기의 그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중증 질환자는 여기에 2번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말한다. 그래서 중증 질환자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장애인에게 관련된 의료비는 여기 2번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말하는 세액공제 대상자 2번. 자, 미니멈이 뭐냐면은 일반 의료비에서 총 급여의 3%를 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 급여의 3%가 더 크면 여기 공제 대상 의료비가 마이너스로 나오죠?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총 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안 쓰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게 없어요. 네. 자, 1년에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3천만 원 곱하기 3%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90만 원. 네. 연간 의료비가 미니멈이 이제 9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료비를 200만 원을 지출했다 연간. 그럼 200만 원 빼기 90만 원 하면은 110만 원이죠. 110만 원하고 요 700만 원하고 작은 거 비교해서 그럼 110만 원이 작네요. 110만 원에 몇 프로? 15%. 예. 그러니까 약 한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세액공제 의료비는 뭐냐? 3번을 보면 본인 등의 의료비에 대상되는 세액공제는 일반 의료비 총 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금액에는 그 미달한 금액을 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3%가 미달이 된다면은 여기 본인 등의 의료비에서 그걸 뺀다 이거예요.
3%를 어떻든 총 급여액의 3%는 초과 지출해야만이 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가 안 되면은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눠서 15%부터 의료비로 지출한 거에 2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밑에 공제 가능 의료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여야 돼요. 그러니까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죠. 우리가 치료를 위한 성형수술은 가능하죠. 의료비로 세액공제가 되는데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 제외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은 되지만 건강보조식품 같은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은 안 된다는 거고요. 장애인 보장금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 구입 임차 비용 다 되고요.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이 됩니다. 그런데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라는 것은 1인당 연 50만 원으로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1인당 연 50만 원. 보청기 구입비용 의료비에 해당이 되고요. 장기 요양 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주로 이제 부모님들 장기 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비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로 보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공제 가능 의료비에 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실손의료보험금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있죠. 내가 의료비를 30만 원 지출하고 보험료, 실손보험료에서 30만 원 받았어요. 그거는 제외된다 이거예요. 세액공제에서. 자, 그래서 의료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나이나 소득을 안 보고 다 해준다 이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나이나 소득 요건에 제한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지출해야 된다. 그걸 초과한 거에 대해서 지출한 거에 15% 또는 20% 정도를 계산한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약이라든가 성형,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라든가 이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콘택트 안제나 시력 안경 이거는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된다는 거, 이런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하고 의료비 정리 끝났죠? 자, 세 번째 교육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육비 세액공제 역시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이랬습니다. 네. 자, 나이 요건 제한 없음. 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나이 요건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인적공제 따질 때는 직계 존속인 경우에, 직계 비속인 경우에 만 20세 이하만 인적공제 1인당 250만 원 적용해요. 그러면 대학생이 20세, 만 23세, 22세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된다 이거예요. 나이 요건은 제한 없다. 소득 요건만 해당된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직계 전속은 무조건 교육비는 해당 없다. 직계 전속, 그러니까 부모님, 할머니 교육비는 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 누구는 된다는 거예요? 직계 비속하고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형제는 된다 이거예요. 형제. 예. 자,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이 15%, 의료비하고 비슷하죠? 의료비 15% 정도 됐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은 무엇을 말하는가 볼까요? 저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표가 있네요.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한 명당 연간 300만 원까지를 한도로 해서 이거의 15%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거예요. 자, 대학생은 좀 교육비가 좀 세죠. 그래서 대학생의 경우는 한 명당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이거의 15%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 말. 자, 본인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 경우에는 한도가 없다. 교육비로 지출한 거에 총 한도 없이 전체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본인과 장애인의 교육비에는 한도가 없어요. 그러나 대학생은 900, 그리고 나머지 고등학생 이하는 연간 300만 원씩 연간 900과 300의 한도를 적용한다. 이걸 다 세액공제해 준다는 거 아니죠. 거기에 15%. 거기에 15%.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제 대상 금액이 뭐가 있을까? 취학 전 아동 하면은 유치원하고 뭐가 있어요? 유치원 다니거나 아니면 어디 다니는 데 있죠? 네. 자,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이런 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 특이한 것은 취학 전 아동에게는 학원비도 포함됐다는 게 좀 특이해요. 예. 학원비는 초등학생 이상은 학원비가 안 들어갑니다. 학원비가 이 세액공제에 적용을 안 해줘요. 예. 이게 왜냐면 학원비 하면 사설학원이잖아요. 사설학원.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보육이라든가 이런 유치원은 좀 공적인 곳이죠. 예. 그래서 취학 전 아동 내용이 이렇다 하는 거. 학원비가 포함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초중고생은 교육비,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 근데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책 사는 거하고 재료비는 제외예요. 방과후 교실이라고 수업 끝나고 정규 수업 시간 끝나고 이렇게 특별활동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드론 방과후 수업을 한다고 드론 장비 사는 거 이런 것들은 교육비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국외 교육비도 해당이 돼요. 유학 보내는 거, 교복 구입비도 초중고생에게는 적용을 해줘요. 근데 교복도 안경하고 한도를 주었어요. 한 명당 연간 50만 원까지만. 네, 현장 체험 학습비도 해당이 됩니다. 현장 체험 학습비는 한 명당 연 30만 원이네. 이렇게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 명당 연 30만 원. 그래서 초중고생에 학원비가 빠져 있다는 걸 잘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학원비가 빠져 있다. 자, 이제 대학생을 볼까요? 대학생은 뭐 이런 거 잡다한 거 없죠? 예, 대학교 수업료, 교육비하고 대학생 외국으로 유학 보내면 또 수업료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업료가 대학생 교육비다. 다음에 이제 본인의 경우를 볼까요? 예, 본인.
교육기관의 교육비,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다 돼요.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돼요. 지금 이런 과정, 근로자 본인이 지금과 같은 이런 과정에서 자기 부담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영수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영수증 챙겨가지고 교육비 세액공제 받아야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그래서 본인은 한도가 없어요. 본인은 장애인 교육비 여기도 한도가 없죠.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는 직계 존속도 해당이 됩니다. 직계 존속도 또 역시 소득 금액의 제한도 없습니다. 이 장애인 특수교육비에는 우리가 장애인이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적공제는 못 받죠.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하고 여기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금액도 제한이 없고 또 아까 교육비에 직계존속 교육비는 해당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면 직계존속도 세액공제가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게 교육비예요. 그래서 교육비는 여기서 직계존속이 대상이 아니라는 게 좀 특이한 내용이고요. 직계존속이 아니다 하는 거. 그리고 나이를 안 따진다. 소득 요건만 따진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이것저것 지금 한꺼번에 우리가 정리하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복잡하겠지만 일단 들어두시고 나중에 뒤에서 실기하면서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시험 준비하다 보면 반복하니까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다음에 기부금 세액공제 보겠습니다. 네. 자, 공제 대상 거주자,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에요.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기부를 했다. 이것도 소득자의 기부금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20세가 넘는 자녀가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해준다 이 말이에요. 나이 요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자녀가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인적공제 따질 때는. 그러나 기부금 따질 때는 나이에 제한이 없다. 아까 교육비하고 같죠. 교육비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 이 거주자를 별표 1이라고 했는데 별표 1이 밑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 그거 설명하라고. 자, 여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포함을 한다. 우리가 그 사업소득자 중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라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하면은요, 근로자 같은 형태로 사업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딱 두 가지 직종이 생각이 나는데 보험 모집인. 보험 모집인이 그 보험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예요. 그런데 연말정산을 그 보험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그 보험회사가 다 소득을 지급하거든요. 보험 모집인에게. 그러니까 근로자는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보험 모집으로 받는 그 수당이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자처럼 사업자로 취급을 해요. 사업자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또 하나 해당되는 직업이
방문 교육 선생님들, 예, 큰 그 방문 교육 회사 같은 데 있죠. 무슨 회사 이런데 거기에 이제 방문 교사 분들이 이 고용 형태가 근로자가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방문 교육 사업체에서 그분들에게 월급처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자기 직원들 연말정산 할 때 같이 그 사람들도 같이 해줘요. 이것이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분들에게는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종류를 한번 보면 정치자금 기부금의 세액공제가 가장 높습니다. 자, 정치자금이라는 건 정당이나 그 정치인의 후원회 이런 곳에 기부한 거고요. 이것은 그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되고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 기부금만 적용이 돼요. 예, 다른 가족 거는 안 돼요. 정치자금만은 본인 거.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법정 기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뭐 대한적십자회라든가 이런 데 기부하는 거, 법정 기부금. 또 우리 사주 기부금, 그다음에 지정 기부금, 예, 또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이 있고요. 예, 기타 종교단체를 제외한 지정 기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 기부금까지가 세액공제에 해당이 돼요. 비지정 기부금은 세액공제에 해당이 없습니다. 뭐 동창회에 기부했다, 아니면 내 모교에 기부했다, 이런 것은 비지정이에요. 그래서 지정 기부금까지가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는데, 세액공제 금액이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네, 기부금까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네요. 기부금까지 하던 거.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은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의 100%니까 뭐 다 해준다는 얘기고요. 10만원 이하를 기부했을 때는 전액을 해줍니다. 전액. 110분의 100이니까 거의 전액이고요. 10만원 초과한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한 금액이 15%만 해주게 돼 있고, 또 3천만원을 초과해서 기부했다 하면 너무 많이 해줬다 해서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이 공제율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기부금은 또 법정 기부금 포함해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들 모두 1,000만원 이하는 15%, 기부금의 15%가 세액공제가 되고요. 1,000만원을 초과했으면 또 더 많이 2배로 30%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특이한 것은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 나머지는 뭐예요? 뭐 교회에 기부한 거 이런 것들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것이면 다 되죠. 기부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것이면 된다. 나이 제한이 없다. 자, 납세조합 페이지 여기서 끊어졌네.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부금까지만 오늘 하죠. 납세조합 공제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